농업 경영인의 성장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농업인이 향후 어떻게 성장할지 그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농업 경영인의 성장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상위 20%와 하위 20% 농가의 소득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래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우선 농업 경영 상위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신규 농업인의 경우 작은 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충분한 자금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경영인의 성장을 가정하고 각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한데요. 먼저 농업인의 성장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비 농업인은 말 그대로 준비 단계의 귀농귀촌인 또는 농산업에 진입하고자 희망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규 농업인은 이전 차시에서 살펴보았듯 새로이 영농에 진입한 자를 말하고 중견 농업인의 경우 실습, 성장 단계에 있는 농업인으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전업농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도 농업인의 경우 전문 경영인 단계에 진입하여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농업인을 지칭합니다. 정부에서는 농업 경영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요. 농정원에서는 농업인력 육성 정책을 시스템화하여 농산업 인턴제 같은 진입, 즉 예비 농업인 단계의 교육 지원에서부터 중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농업 경영인 지원 사업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이 아직은 통합되어 있지 않고 농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나무를 심듯 다양한 유형의 정책들을 잘 파악하고 단계별로 어떤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지, 어떤 교육이 나에게 필요한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인 교육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단계별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국내의 농업인 교육 체계는 크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두 체계는 각기 특징적인 면들이 있는데요. 먼저 농림부의 경우 앞서 배운 농업인 단계별 교육을 중심으로 농업 경영인의 육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촌진흥기관에서는 농업인들의 기술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여 각 수준별로 필요한 기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실행기관인 농정원을 통해 교육기관의 공모, 관리, 평가와 농업인력 포털을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각 시도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농업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교육 단계로 볼 수 있는 농업 마이스터 대학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는 각 단계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 농업인에게는 이론 위주의 고난이도 교육을 제공하기보다 기초농법 및 농업 마인드 교육을 체험이나 현장 실습을 통해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발전 단계의 농업인에게는 기초 농업 기술이나 마인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농촌진흥기관의 교육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농촌진흥청에서 일부 교육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협력기관인 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5단계로 수준을 분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초, 안정, 실용, 전문, 심화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문제 해결에 기반한 기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농업 경영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육성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농업인의 성장 단계와 국내의 농업인 교육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준비 단계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 예비 창업농 또는 농업계 학교 학생, 모두 농업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정보 수집과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각기 지원해 볼 수 있는 정책은 다른데요. 귀농귀촌 희망자는 대략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경영 서비스 또는 재무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협, 귀농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귀농교육 100시간을 먼저 채우고자 한다면 온라인 교육이나 체험 과정에 등록해야 하겠죠. 청년 예비농의 경우 좀 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수강하는 것도 좋겠죠. 농업계 학교 학생의 경우에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사업 등에 지원하면 우대를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농업인에 해당하는 정착 창업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알아본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경험을 쌓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견 농업인 단계에서는 두 가지 조금 다른 방향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인재 유형인 전문 농업 경영인, 즉 농업 마이스터를 목표로 삼는 것이죠. 농업 마이스터, 농업 법인 경영인, 컨설턴트 등의 전문 농업 경영인은 다양한 영농 경험을 갖추고 현장 실습을 교수로 활동하거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전문 교육을 들 수 있는데요. 농정원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기관, 대상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견급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주요 교육으로 농정원에서 시행하는 첨단품목대학이 있습니다. 품목대학은 농업인의 품목 전문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이며 비교적 자부담이 적으며 해외기술 연수 등의 우수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마이스터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 마이스터 대학은 2009년도부터 시행 중으로 전국 9개의 도에 도별 농업 마이스터 대학을 설립하여 지역 내 교육 운영을 위한 캠퍼스를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에 총 100여 개의 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응시에 요하는 농업 경력 수준이 상당히 높고 단기적인 교육이 대부분인 농업인 교육과정 중 드물게 2년여의 장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농업 마이스터 대학 수료 후에는 대표적인 전문 농업 경영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 마이스터 지정을 위해 전문 교과, 경영학, 농업 정책과 법규, 실수 교수법 등의 필기 시험과 공개 면접,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농업 마이스터로 지정됩니다. 농촌진흥기관의 농업인 교육 체계는 농업인 대학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농업인 대학은 각 지역의 특산물, 유망 경제활동 중심의 기술교육이 추진되며 분절되지 않고 연계, 심화되는 교육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국 131개, 시, 군에서 시행되고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1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육성 전략 부분이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단기간에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줄기가 빛이 드는 쪽을 향해 뻗는 것처럼 명확한 방향을 스스로 알고 꾸준히 노력하게 된다면 분명 언젠가 이미 발전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